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주춤하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허니문이 끝났다라는 시각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해지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고요. 나스닥은 2만 선을 돌파하고 비트코인은 결국 10만 달러 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자, 이런 급등세의 배경 그리고 주가 상승의 1등 공신,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을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계엄 사태 이후에 뒤숭숭한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를 보면은 참 한 국민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도 많고 참 부러울 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폴리이코노미 그리고 폴리큐리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최근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보면은 전형적인 폴리이코노미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그 미국의 3대 지수 모습 보면 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다우존스는 한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그렇죠. 99포인트. 근데 나스닥은 300포인트 이상 올라서 예. 사상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2만 선까지 돌파했어요. 그렇죠. 경제 지표도 똑같이 발표하는데 그것도 예. 다우에도 미치고 나스닥도 미치는데 왜 나스닥만 이렇게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은 트럼프 당선자의 인선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빅테크 업종들이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업종의 킬러라는 사람이 바이든 정부의 리나칸 FTC 그렇죠. 위원장이었었죠. 이분은 뭐 유명하죠. 허스만 스핀들을 기술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독과점을 규제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그 FTC 위원장의 앤드루 퍼거슨이라는 사람을 임명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앤드루 퍼거슨은 베센트와 함께 꿍짝을 맞아서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해서 빅테크의 효율성, 예. 마켓시어보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일부 소비자 물가가 어쩌고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이 문제가 다우는 왜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갔을까? 소비자 물가는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오늘은 전형적으로 트럼프의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정치 이슈, 트럼프 당선과 같은 정치 이슈가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폴이코노미, 그다음에 폴리큐라트라는 여기 올해 들어서 이게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겠는데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라든가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은 잘 돼 있죠. 예. 레드시움 문제라든가 그래서 인선 문제는 주도적으로 당신의 이렇게 정치 의지에 맞는 사람을 가져가거든요. 한 가지 특징은 한국은 이렇게 강렬을 임명하더라도 순식간에 바꿉니다. 근데 트럼프는 한 번 인선하면 집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무슨 체제라든가 뭔가 당신의 뜻이 이려면 2, 3년 계속해서 맡겨놔야죠. 그렇죠. 내가 임명했는데 조금 안 됐다고 해서 혹하다 바뀌어버리면 무슨 놈의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겠습니까? 이게 특징이다. 예. 그래서 트럼프의 특선상을 보면 오늘 FTC 위원장을 리나칸에서 앤드루 퍼거슨을 임명한 것은 나스닥 지수를 크게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풀리고 이런다면 사실 누가 가장 영향을 받을까? 예.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들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테슬라고 비트코인과 같은 규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주춤했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당선 이후에 무려 당선 이후입니다. 그렇죠. 올해 들어서 아니에요. 70%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관심은 시청자 여러분이 3배수로 액면 불안했는데요. 이걸 다시 고치면 지금 2021년 11월 4일에 기록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예. 414달러. 이때의 3배수로 고치면 1200 계산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42달러, 1240달러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나 하는 것이 뛰어넘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때마침 장 막판에 더 오르면서 뛰어넘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스페이스X도 기업 잠재 가치가 아까 501조 도로 이렇게 예, 돼요. 맞습니다. 501조나 500조나 똑같죠? 그래서 잠재 가치니까 이렇게 500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인 비트코인도 마침내 10만 달러를 재돌파하는. 이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왜 다우지수는 하락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높게 올랐는지 좀 궁금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결국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우리로서는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뭐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거는 다들 알 것 같은데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그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죠. 뭐 예. 서머랠리, 그다음에 8.4 쇼크 이후에 미국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하락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빚고 단행 이후에 여러 가지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또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춤하니까 이제 허니문이 끝났다. 국내 언론들이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방송을 통해서는 줄기차게 서머랠리 조개에 왔고 오텀 랠리, 가을 랠리 되고 결국 윈터 랠리에서 줄기차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역시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반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만이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다. 성장과 고용과 물가가 다 좋죠. 성장률 4분기에 3.2%, 3.3%까지 지금 높게 보죠. 예. 그다음에 실업률도 완전 고용 수준이죠. 그리고 물가도 지금 10월 달에 2.7%, 2%대입니다. 그리고 페드가 2%를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2%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물가는 정확한 수치를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에 진입하면 목표치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물가와 고용이 좋죠. 근데 여기 4대 지표 중에 국제 수지는 미국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국가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 적자가 심하다. 경상수지 적자가 심하다. 국제 수지 불균형이 심하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그래서 세계 제1의 이 땅에서는 국제 수지가 균형을 가져가는 것도 세계 경제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고 미국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국제 수지가 이렇게 균형을 이치면 그만큼 달러를 발행하거든요. 예. 그럼 달러를 발행하면 자 미국에서 유통하면 인플레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이 부담이 되지만 70%가 해외에서 유통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달러 발행이든 글로벌 시니어리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심통화 이점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가 불균형, 무역 적자가 불균형 마치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장과 고용과 물가가 다 좋다. 그러면 세계 자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진짜 부럽습니다. 올해 나스닥 지수가 36%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S&P가 28%, 다우가 최근에 주춤해서 떨어지긴 하고 있습니다. 18% 올랐습니다. 모든 국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러 지수로 미국과 비교하기에서 달러 지수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꼴등입니다. 그렇죠. 꼴등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는 지금 미국이 이런 모습이다.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다시 107대에 근접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한 2년 전에 달러 인덱스가 114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7대, 106대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달러는 상대 비교입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그때에 비해서 이렇게 낮더라도 모든 통화에 대해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권, 증시 여건을 반영해서 달러 가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한 미국 경제를 두고 파월 의장이 한때 이제 미국의 어떤 뭐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9월 피벗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 입장을 바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말에 뉴욕타임스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바꿨죠. 예. 미국 경제가 좋다. 좋아도 너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걸 3개월 전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9월 달에 B컷을 단행했습니다. 예. 근데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B컷을 단행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때 파월이 많은 그 페드의 출입 기자들도 이해가 못하니까 기자회에서 파월한테 물어봤습니다. 경제 지표가 7월보다도 좋은데 예. 왜 당신은 피벗을 단행하느냐 그렇죠. 했을 때 그때 파월이 궁색한 변명을 했죠. 앞으로 닥칠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거다. 근데 지난 주말에 미국 경제가 좋아도 워낙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했을까? 두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마지막 FOMC가 12월 17일서부터 18일까지 양이 가능하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좋다면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자막이 좀 안 바뀌고 있습니다는 예.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시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국제 수급상에 사실 그 특별한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국채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국채금리 2년물서부터 이렇게 그 30년물까지 김채연 PD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 보면 오늘 국채금리가 대부분 다
국채금리요. 예, 아마 다우존스 꽤 지수가 바뀔 것 아니고 같습니다. 쭉 올랐죠. 그렇죠. 쭉 올랐죠. 이게 그런 시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페드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국 경제에서 강하게 보면 취임 전에 미국 경제가 좋다 보면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성과는 전부 트럼프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좋다 하면 트럼프와의 갈등 관계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펀더멘탈리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예, 사실 통화정책의 수장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수장인 베센트와 그리고 전체 이끌고 가는 트럼프와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증시는 대단히 좋겠죠. 예,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대선 과정에서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갈등을 심하다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정책적으로 모색하는 통합을 모색하는 이 예. 국면도 우리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왜 트럼프 이기를 두고 세련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뭐 한동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긴 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미국 경제가 강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사실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의 시각은 작년까지도 지속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모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증시 떨어지고. 사실 그 바탕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어떤 원인은 차트 분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4년 전에 취임 직후에 미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는 굉장히 컸었죠. 그때 트럼프 저주다 해서 의회가 점령당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경기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자 갈등을 해소하면 남북 간 갈등을 해소했던 링컨이 필요한 거고 예,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우면 뉴딜 정책과 같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었었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사실 그 문제는 미국은 경제 문제는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문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과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적은 있어도 예. 미국 경제 운영 방식에서 우리나라처럼 회의를 하는데 당신이 뭐든가 하는 이런 게 아니죠. 맡겨놨으면 경제. 그래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제닛 앨런이 모든 경제 정책을 이끌었죠. 예, 이루었죠. 그래서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에서 지금의 미국 경제 성장세를 이렇게 이끌었다. 또 주가의 상승세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트럼프 집권 2기에는 4년 전에 반성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벌써 1월 20일 취임 이전서부터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지금 미국의 경제 정책을 바뀌는 모습을 한국경제TV에 우리가 매일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미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 어도비의 실적이 발표됐었죠. 속보 내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도비의 EPS와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그런데 다음 분기 이 매출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를 밑돌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6% 넘게, 네, 지금은 낙폭이 더 확대됐네요. 8%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경제 저희가 모두 발언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부러울 따름이다. 경제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너무 잘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은 또 다른 성장 동인이 가세돼서 미국 경제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들리던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계엄 문제 때문에 우리 증시가 물론 이틀 동안 이게 살아나서 다행입니다는 굉장히 어두운 점을 가만히 볼 때는 미국 경제가 지금 말씀대로 유독 증시가 올라갈 때 단 때도 부러웠습니다. 지금이 부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강한 점을 이것이 친미적이다. 뭐 이렇게 애국심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거 달려서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왜 강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잘 된 거는 정책 처방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그 정책 처방의 틀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 이기 때 잘 됐다는 것은 인선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그다음에 베센트 간의 예일거시 경제 패러다임의 바이든의 정부에 이어서 벌써부터 트럼프, 머스크, 베센트 패러다임 얘기가 나온다.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도리로 가세될 것이다. 그럼 이 요체는 뭐냐? 예.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무너진 미국의 낙태라든가 동성연애든가 마약에 의해서 무너진 이거를 극복하겠다. 청교도 기업가 정신을 이끌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이고요. 예. 그다음에 머스크와 베센트는 금융과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무너졌던 시장 경제, 그다음에 4년 전에 무너졌던 자본주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 그렇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집권 2기에는 공화당의 그 전통인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를 세계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지배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 집권 2기에 사실은 트럼프 그다음에 머스크 베센트 패러다임은 요체가 뭘까? 미국에 자금 많이 들어온다. 예. 노동력도 많이 들어온다. 기업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 영어도 되고 모두 질이 좋은 사람만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질이 좋은만. 미국 경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과 기업과 자본만 들어와라. 그럼 미국 경제 안 살아가겠습니까? 안 살아가겠습니까?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가 20년대가 빠졌습니다. 강년의 20년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S&P가 6천을 넘어갔습니다는 집권 4년 후에는 많이 넘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쪽에 트럼프 집권 2기에 또 다른 경제 성장 동인이 가세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경우에 이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아가려면은 아무래도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베센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베센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 자, 지금 파월과 관계 이렇게 개선을 트럼프 입장에서 한다 하지만 예. 사실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에 갖고 있는 불만 이거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베센트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거든요. 이게 프로젝트 20회의 연준 폐지론 개편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관계를 개선시킨다 하더라도 사실 통화 정책의 우위가 가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정책을 우선하는데요. 그게 감세든 법인세든 뉴딜 정책이든 전부 재정 정책 관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무장관인 베센트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트럼프 이기 때 가장 컨트롤 타워에 힘이 실리는 베센트 입장에서 이 사람 어떨까 하는 측면은 월가 출신이죠. 월가의 생리를 잘한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소위 리나카에서 빅테크 규제하고 월가에서는 사실 월가를 중시하지 않았던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월가의 생리를 하는 베센트, 거기에 힘이 실리는 베센트 할 때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시각이 오늘 나스닥 지수도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베센트의 영향력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만약에 나중에 어떤 페드의 영향력도 넘어서는 어떤 상황이 온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증시적인 측면에서 움직임은 페드라든가 예. 그다음에 파월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죠. 그동안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베센트의 영향력이 페드라든가 파월의 영향을 넘어서고 있다. 아. 그래서 일전부터 트럼프와 파월 간의 관계, 예. 베센트와 페드 간의 관계를 볼 때는 자 앞으로는 페드 인사들이 뭐가 얘기하는지, 페드가 경제 전망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파월의 경제 얘기하는 것 이것보다도 사실 베센트라든가 트럼프의 얘기를 더 중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베센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베센트는 금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홍영까지 묻겠습니다. 예. 금융이고 월가 출신 입장에서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돈을 하는 사람이. 규제죠, 규제.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가장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규제 완화하고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뭐냐? 자, 기업이 이렇게 뛰게 되고 금융이 뛰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나지 경제 효율성 기구에서 연방 정부의 기관 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축소한다. 그러면 뭐냐? 비대진 정부, 빅가먼트를 민간에게 되돌려주겠다. 민간은 누구냐? 기업과
금융과 국민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노령이기 때문에 요번에 사실 고위직에 임명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는 아소레프가 1980년대에 미국 경제가 또 다른 시련, 제2차 월쇼크에 의해서 경제가 떨어지는 스태그네이션과 거꾸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당해서 자, 종전에 주류 경제학적인 케인즈 경제학의 이것을 풀어내지 못할 때 풀어냈던 것이 결국은 가장 기본의 중심은 사람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금융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의욕을 북돋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의욕을 북돋아야 되겠느냐, 규제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서레프의 유명한 레퍼 곡선에 의해서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 즉 공급 중시 경제학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정부 2기에 베센트가 주도해서 다시 한번 추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 효율성 증가해, 민간은 경제 성과의 과실을 바로바로 받아, 소득세 폐지 때문에. 예. 그러면 미국 경제에서 보면 3년 등가 법칙, 생산과 지출과 분배 간의 3년 등가 법칙이 되면 재고가 쌓이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베센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을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미국 경제 이렇게 좋고 우리 경제도 계속 좋아지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통수권자들이 굉장히 경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2004부터 지오폴리티컬 리스크의 이코노믹에서 지오 이코노믹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상태인데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 이끌어간 측면에 있어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소위 폴리큐리티의 전형적 사례거든요. 한국 경제 안 좋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됩니다. 2분기 마이너스 0.2, 3분기 0.1입니다. 요거 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됩니다. 코스피 이틀 동안 올라서 오늘 좀 더 오르기를 바랍니다는 예. 지금까지 보면 달러 지수로 세계 최하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국민들이 못할까? 기업들이 못할까?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또 기업이 살려면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 근데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증시가 부전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 김천 PD께서 굉장히 정치적, 저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독주 체제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은 책임 없을까? 뭐 아니면 도식 이렇게 디커플링식 이런 쪽의 정책 갈등도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원인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여당이 못합니다. 그러면 야당이라도 좀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시각은 아닙니다는 그나마 금투세 폐지라든가 소득적인 예산안이든가 이런 그렇죠. 쪽에서 예. 지금 경제 살리기 하니까 지금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가 필요 없습니까? 대통령이 역할 못하고 여당도 저멍이니까 누구든 경제 살리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폴이코노미, 폴리미어가 주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